안녕하세요. 제이디드 월드입니다. 최근에 많은 종목들이 내려간 것은 맞습니다. 나스닥이 떨어지면서. 그렇지만 루시드가 최고점 대비 쉽사리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 해결 방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딜리버리 대수가 만족스럽게 나오지 못했다. 즉 생산이 잘 안 되고 있다. 결국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주가가 흐지부지하고 있고, 그렇다면 전기차 업체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 유일하게 현재 대량 생산을 성공시킨 테슬라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루시드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루시드가 과연 대량 생산에 성공하고 흑자에 전환하고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014년도 뉴스를 보시면 테슬라가 상장하고 가장 힘들었던 거, 모든 고통은 결국에는 대량 생산이었습니다. 여기서 결국에는 승부수가 갈렸다라는 점이고, 2017년도 기사를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테슬라가 자금난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량 생산이라는 것이 결국 돈과 시간의 싸움이고, 결국 테슬라는 계속해서 사채 발행하고 자금이 모자라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이고, 사실 지금 루시드가 욕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욕을 먹었던 것이 2018년도의 테슬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2018년도, 2019년도, 늦어도 2020년, 이때 테슬라를 매집했던 분들, 통찰력을 가지신 분들이다. 성장주 투자자로서 아주 훌륭한 선택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2018년도 테슬라 좋은 소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파산, 결국 테슬라 파산을 예상했던 애널리스트 전문가 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은 대량 생산, 결국에는 돈이 모자라고 대량 생산으로 넘어가지 못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관론이 가득 찼었고,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전기차 말고도 다른 사업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보링 컴퍼니, 스타링크, 아니면 스페이스X. 그렇지만 일론 머스크가 유일하게 지옥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테슬라의 대량 생산, 프로덕션 헬, 그만큼 상장 폐지도 고려할 만큼 그만큼 힘든 것이 어쨌든 대량 생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테슬라는 대량 생산에 성공을 하고 결국에는 성공을 하였습니다. 대량 생산에 성공을 하면서 차가 많이 팔리고, 그 다음에 주가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일론 머스크의 자산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라는 점, 결국 대량 생산을 성공할 수가 있냐 없냐, 이것이 테슬라, 뭐 루시드, 리비안, 그 외의 모든 전기차 업체들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테슬라 이번에 독일 공장 오픈한 거, 그거 내부 모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등장부터 굉장히 웅장합니다. 테슬라 모델 Y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 결국 루시드 애리조나 공장에도 이렇게 많이 깔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공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점이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무엇인가? 딱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시키고 로봇 자동화, 이런 부분에 아주 많은 신경을 썼다. 그런 냄새가 나는 것이 테슬라의 생산 시스템이라는 점이고, 그렇다면 많은 분들은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루시드는 이렇게 만들지 못하는가? 루시드는 이런 공장 셋업이 할 줄 모르는 건가? 아니면 시간이 걸리는 건가? 현재 생산 속도는, 생산량은 잘 안 나오는데, 그러면 시간을 조금 더 주면 이런 공장 셋업이 가능한 것인가? 왜냐면 이런 공장 셋업 기술력이 없다라면 결국 애리조나 공장, 사우디 공장, 중국 공장, 그런 기술력이 없는 생산 셋업은 그렇게 결코 의미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루시드가 럭셔리 울트라 기업이 뭐 한 땀 한 땀 장인이 만드는 것처럼 그러한 공장 셋업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루시드의 생산 시스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믿을 수가 있을까요? 우선 대표적으로 장인이 한 땀 한 땀 노력을 막 영혼을 바쳐가면서 만드는 차, 대표적인 차 람보르기니 공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야말로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서 차를 만듭니다. 뭔가 직원들도 뭔가 영혼을 바쳐서 만드는지 뭔가 좀 느릿느릿해 보이고, 굉장히 품질이 어쨌든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그렇지만 이런 시스템으로는 결코 대량 생산은 힘들어 보이고 결코 수익화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은 확실하게 람보르기니 이런 스타일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팩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테슬라의 저 공장 셋업 노하우, 루시드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대표적인 예만 들자면 현재 루시드의 생산 총책임자 피터 형입니다. 이분이 테슬라의 대량 생산을 성공을 시켰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테슬라의 생산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시켰던 부분,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김질하는, 다시 한 번 더 그대로 반복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루시드이기 때문에 노하우는 알고 있습니다. 기술력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의 시간, 작년 4분기부터 생산이 들어갔는데 조금의 시간은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루시드 생산 총책임자 피터 형은 자신감을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계속 프로덕션 헬, 생산 지옥, 이것이 가장 힘들다, 가장 고통스럽다, 정말로 대부분의 기업이 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루시드, 이 생산 지옥이라는 것은 준비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이 플랜이 제대로 안 잡혔을 경우에만 겪는 것이다. 엄청난 자신감을 우선 보였습니다. 그만큼 생산 셋업 이거 하는 거 굉장한 자신감을 보였는데 아직까지는 생산량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시간을 조급하게 타이트하게 주신 것이 아닙니까? 물론 루시드가 테슬라랑 완전 똑같은 100% 똑같은 생산 시스템을 가져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럭셔리 기업이고 품질 부분에서 테슬라보다 좋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공장 셋업, 전체적인 틀은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애리조나 공장이 람보르기니처럼 한 땀 한 땀 장인이 들어가서 이런 공장 시스템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지금 루시드가 공개한 내부 모습을 우리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루시드는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내부 모습 대부분은 어쨌든 공개를 하였다라는 점이고, 물론 루시드의 비밀 병기 파워트레인 공장은 공개를 안 했지만 생산 라인은 다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시스템이, 여기 보이시는 이런 영상들이 지금 루시드가 람보르기니 같은 그런 스타일로 간다라고 보십니까? 사실 루시드가 대량 생산에 실패를 할 것이다, 그렇게 보신다라면 지금 루시드 당연히 못 들고 갑니다. 그리고 지금 루시드가 대량 생산에 성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는 다른 기업들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고, 사실 이런 하이 리스크가 감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말고 우량주 많지 않습니까? 돈 잘 벌고 이제 덩치도 크고 모두가 아는, 모두가 좋다고 하는 기업, 그런 거 여러 가지 이제 분산시켜 놓으면 그렇게 뭐 걱정이 크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애리조나 공장이 이거 셋업 시키는 거 너무 성급하게 빠르게 가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결국 애리조나 공장 셋업이 성공을 시켜야지 사우디, 여기 2024년부터 생산 들어갑니다. 중국 2025년부터, 그러니까 애리조나 공장의 성공이 사우디 공장, 중국 공장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애리조나 이번에 첫 번째 공장 셋업,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현재 루시드는 계속해서 루시드 오너들을 만들어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속도가 느린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생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제 분기별 실적 발표할 때 몇 대 딜리버리, 이런 것들이 주가에는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끼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올해 유럽에 진출하는데 지금 벤츠, BMW, 아우디, 포르쉐 이런 기업들이 내놓는 전기차보다 루시드가 더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되고 결국에는 먹어야 됩니다. 고급 전기차 시장을. 이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누구도 미래를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루시드가 호랑이가 될지 아니면 고양이가 될지, 대량 생산에 성공을 할지 아니면 람보르기니처럼 장인 한 땀 한 땀 그런 기업으로 남을지 우리가 100% 장담은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모든 기술력은 갖춰져 있다. 자금도 갖춰져 있다. 단지 현재 부족한 것은 시간이다. 루시드가 호랑이가 될 확률이 고양이가 될 확률보다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50달러에서 지지부진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 300불, 여기 340불에서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물론 올해 지금 미국 증시가 떨어지면서 떨어진 부분도 있지만 결국 이 하락의 원인은 내부자 매도, 그 다음에 기관들의 매도라는 점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번 1분기에도 내부자가 매도가 많습니다. 매수는 없고 결국에는 매도가 많다라는 점인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참고로 작년에 엔비디아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부자들은 어쨌든 작년 4분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300불 라인, 200불 후반대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내부자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는 점이고 결국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미국 증시가 떨어질 때 더욱 가파르게 떨어졌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부자만 판 것이 아닙니다. 헤지 펀드 기관들의 매도 물량도 최근에 그래도 많이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매도 물량 다 소화가 된 것인가?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수익 실현 물량 이제 다 끝난 것이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현재 250불 라인, 260불 라인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엔비디아 악재가 터져서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기보다는 수익 실현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관들이 2019년, 2016년 예전부터 이제 계속 매집을 했었고 평단가가 20불, 40불, 30불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00불 라인으로 갔을 때 이제 수익률이 거의 10배 가깝게 8배, 7배 이러니까 좀 수익 실현 물량이 당연하게 나오지 않았나.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는 정말로 이제 물량 수익 실현이 나올 만큼 나오지 않았나. 엔비디아 지분율을 살펴보시면 약간 우량주 느낌 비슷하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뱅가드, 블랙락, 피델리티 이런 대형 기관들이 대부분의 주식을 메이저 주식을 가지고 가고 있고 그렇다면 엔비디아는 이제 성장주에서 우량주로 넘어가는 이 변곡점, 이 시점이 아닐까. 그렇지만 이 시점 역시나 변동성은 심할 것 같아 보입니다. 현재 모든 지표들은 엔비디아 목표 주가 341불 300달러 이상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엔비디아 과연 어느 정도 올라갈지 결국 분기별로 얼마만큼의 무언가를 보여주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엔비디아 옵션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거래량이 많습니다. 물론 콜옵션 역시나 높은 상태이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인기 주식이다.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주식이다. 어쨌든 소외받은 것보다는 인기 많은 주식이 탄력이 좋습니다. 호재가 뜨든 악재가 뜨든 위아래 변동성은 화끈하게 올라가거나 화끈하게 내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엔비디아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갈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엔비디아가 하는 사업들 그런 부분들보다 눈여겨보실 것은 역시나 매출 증가율이 계속 올라가는지 그리고 그로스 프로핏이 계속 올라가는지 분기별로 그 다음에 순이익이 계속 올라가는지 요 정도만 체크를 해줘도 엔비디아 투자에는 이제는 무리가 없는 이제는 조금 성숙기로 접어드는 엔비디아가 아닐까 싶습니다.